뭐 일단 산불은 꺼졌다고는 하지만은 이번 산불의 여파가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좀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 생계와 직결된 일이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욱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울진은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무려 500여 가구의 송이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70%, 350여 농가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해당 지역에서 이제 송이 채취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게 문제는 송이가 이렇게 불이 타고 난 산에서는 30년 동안 앞으로 생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참 걱정이네요. 네, 송이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부터 다시 심고 가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고성군도 한때 송이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2000년에 큰 산불이 난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송이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저는 영상 보니까 관광지도 너무 걱정이 되는 네, 거죠. 네. 목포마을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저렇게 많이 타버려서 참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산불 피해를 받은 지역도 산불 피해를 받은 지역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는데 동해의 네. 다른 관광지들 이런 것들도 이제 관광객들의 발길이 좀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해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두 씨, 현재 상황 전해주세요. 네, 박성두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건물은 화재 이전까지만 해도 카페와 펜션으로 운영이 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곳이 이전에 카페였는지 아니면 펜션이었는지 뭐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처참하게 타버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는 지금 카페 쪽으로 했던 곳도 보이고요. 자, 실내에도 지금 다 타버린 모습, 인테리어 자재들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다 그저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쪽으로 사용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물도 외벽까지 다 그을린 모습이 다 보이고요. 뭐 인테리어 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카페 앞쪽에 이 테라스로 활용됐던 곳은 조경으로 심어놨던 나무들도 모두 뿌리만 남겨둔 채 까맣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서 있는 위치가 사실은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푸르른 바닷빛이 눈앞에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건물인 것처럼 폭탄을 맞은 모습처럼 보이는다는 것이 상당히 더 슬퍼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있는 이 집도 지금 화재의 여파로 인해서 지붕이 다 뜯겨 나가고 안에 있는 내벽도 거의 다 허물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카페나 이 주택에는 화재 당시에는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카페 아래쪽 바닥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 펜션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들과 잿더미들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이런 냄비 같은 것도 보면 다 펜션에서 사용이 됐던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화재 피해도 화재 피해지만 이렇게 관광 명소로서 명성이 높았던 곳이 이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동해시 행정복지국장님 모셔서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화재 여파가 동해시 상당하죠? 네. 어떻습니까? 3월 4일 날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로 번지면서 동해시 농촌마을과 시가지 전역 5개 동에 네. 지금 큰 피해를 줬습니다. 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있었던 대형 화재가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도 저희 그 망상리조트 관광지에 큰 피해를 입혀서 저희가 거의 3년에 걸쳐서 정말 복구를 해서 지금 새로 단장에서 개장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또다시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이번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화재 때문에 네.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길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타격이 또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19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그 미안한 마음에 동해시를 못 오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해시를 좀 네. 찾아주셔서 네. 같이 우리 마음 아픈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위로가 많이 찾아주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해시뿐만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번 산불로 인한 이 동해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좀 집계가 나왔나요? 예, 네. 저희 지금 산림 면적이 2,660헥타르인데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3,64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지금 51가구 113명이 발생했고요. 네. 건축물 등이 전부 한 182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 피해를 입었고 네. 그 외에 다른 뭐 농막이라든가 농작물 시설들이 한 400여 개소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게 좀 어떤 조치가 앞으로 좀 있을까요? 네. 예, 지금 그 전수조사를 네. 통해서 예, 네. 그 복구 지원을 하려고 또 국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성금들이 지금 후원이 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재민들은 지금 그 국가철도공단 망상연수원에 연수원의 한 개소에 지금 이재민들을 임시 숙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애써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화재 피해도 화재 피해지만 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곳이 다시 한번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박성두였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또 불이 나가지고 주변 상인들이 뭐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의 응원의 발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족들과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가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서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이번 동해안 산불, 뜨거운 불길에 피해를 입은 게 꼭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센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인 생명들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친구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여겨지는 사랑스러운 존재들, 동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동물들은 뜨거운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어디로 갈지 몰라 무작정 헤매이다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간신히 살았어도 크게 다치기도 하고 트라우마에 빠져 희망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발바닥 아파. 발바닥 아파. 괜찮아. 무서웠어. 말을 못하는 동물들이지만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동물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갑니다. 무서운 불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그저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무서울지 다가가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많이 상했네. 작은 생명까지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린 산불. 아픔을 호소하는 동물들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060-701-9595 저 강다니엘과 함께 산불 피해 덮기 특별 생방송 희망을 보냅시다. 늦은 밤, 불안한 듯 소들이 서성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거센 불길이 축사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동해안을 불태운 기록적인 산불.
그 불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에 물 내려면 손은 어떡하나. 거기 소가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어떻게 가요. 할머니의 귀한 생계수단이자 소중한 보물인 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산 놨다고 집 놨다고 어떡해. 결국 할머니는 소 곁에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은 산을 태우고 집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동물들은 그곳에 남겨졌고 그대로 불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녀석들에겐 세상에서 하나뿐인 집일 텐데요. 추억의 냄새는 불태우지 못한 걸까요? 백구 한 마리가 잊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다쳤고 얼굴에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약을 발라주는데요. 우리가 그 진돗개가 8마리가 있었는데요. 5마리는 죽었고, 그 현재 지금 살아있는 게 3마리 살아있어요. 여기가 개집이었었는데 그대로 다 뭐 흔적도 없이 이렇게만 녹아내렸고. 산불은 참 가혹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생명까지 빼앗아갔는데요. 손쓸 겨를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화재 당시에 요 앞에까지 들어왔다가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둘만 도망갔고 얘들한테 그게 상당히 죄진 것 같고 얘들한테는 묻으면서 내가 참 큰 죄를 졌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살아남은 개들을 살피는 아저씨의 표정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방울이도 이번 산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몸에 불이 붙었는데 앞에 개울물에 빠져가지고 애가 자기가 갔는지 빠졌는지 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잘 살았어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저 작은 몸 여기저기에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잔뜩입니다. 사람들의 정성 어린 치료로 방울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또 나오자. 이제 좀 살만한 모이네. 자기 집에 그 천막 밑에 그 집을 만들어놨거든. 거기 올라가서 자고 내려오더라고. 그거 올라갈 정도면 이제 살만한 거예요. 아픈 몸으로 돌아다니다 더 다칠까봐 걱정된 주인 아저씨는 창고 안쪽에 방울이의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마을. 사람들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끔찍한 불길이 지나간 후 다시 찾은 집.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없는 이곳에 거위 한 마리와 오리 2마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면을 삶아가지고 라면 국물 한 숟가락 딱 떠먹었어. 근데 우리 딸이 곧자에 있다가 아빠 저기 불 근데 이 앞뒤로 막 그냥 펑펑 날아다니게 왜 불 길이 없어. 그 뭐 동물들 야들 그거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문만 열어놓고 물에 들어가라고 저 물이 있가네 물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눈물을 얼마나 앉아 울었는지 몰라 아들 보고. 돌아온 주인을 반기듯 목청 높여 우는 오리들. 마음이 놓였는지 어느새 예쁜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평생의 집은 다 타버렸지만 거위와 오리가 있어서 기운이 난다는 부부. 불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요 들어와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우리 동물들하고 같이 이래 사는 게 좋아. 산불로 많은 동물들이 다치고 집을 잃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구해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워봤기 때문에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말도 못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제 이번 산불이 이제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인명 피해는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물들 피해가 이렇게 컸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이 자연 앞에서 불 앞에서 모두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물 키우시는 분들께는 동물이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중한 집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아끼던 동물들까지 잃은 이 분들의 사연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도 이번 산불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동물들의 뭐 옥주를 풀어준다거나 우리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네. 무사히 이제 집으로 돌아온 동물들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이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보금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산, 집, 동물, 뭐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태우는 이 산불이 작년 겨울철부터 유난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이 이제 유난히 좀 가뭄이 심했고요. 예, 강풍이 불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사람들의 부주의가 아닐까요? 무심코 차창 밖으로 던진 담배 꽁초나 캠핑하면서 실수로 불이 붙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474건이고요. 화재 원인을 살펴보니까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또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뭐 사람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네요. 네, 화재가 인재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꺼진 불을 정말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보자라고 계속 보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복구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컸던 울진에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피해 지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 나가 있는 김나은 씨 나와주세요. 네, 저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가장 큰 주택 피해를 입은 신화 1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불길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로 제 뒤쪽입니다.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 곳곳에 이렇게 하얀 자갈이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저 뒤쪽에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임시 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생각보다 이 진화 작업이 좀 길어지면서 이 임시조립주택 여기 설립이 좀 늦어지게 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땅을 다지고 나면 여기에 상하 수도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전기 시설들, 기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묵게 될 집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피해 때문입니다. 제가 그 주택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실 겁니다. 화재가 나서 존소가 됐습니다만 거의 지금 지붕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몸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불이 탔다면 이 집을 복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가보면 더욱더 심하거든요. 올라갈수록 매캐한 냄새가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 몇 대가 살았고 오래됐고 또 목조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완전히 집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이게 과연 집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지붕밖에 없는데요. 아래쪽에는 그냥 흙으로 된 그런 여기 잔해물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집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 마을에서 내려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붕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 지붕밖에 없고요. 아까 여기 제가 주민 한 분 만났는데 이런 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 조립주택과 같은 임시 거처지가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과연 관에서는 현재 어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군수 나와 계시거든요.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울진 군수입니다. 네. 지금 쭉 살펴보니까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예. 어떤 피해 작업, 복구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 주민들이 기거해야 할 임시주택이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피해자, 실피해자 219 가구 중에서 실제로 임시주택에 들어가실 분들이
19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동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나가서 개인이 땅이 준비되어 있는 분부터 또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임시조립주택이 과연 언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3월 달까지 임시주택을 지금 다 필요하시는 분 다 하고 그다음 땅이 준비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제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1년간 쓸 수 있고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그 땅을 그 집을 매입하실 분들은 또 본인이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매입 안 하는 것은 보관해뒀다가 다음 재난이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문제는 그렇게 해결한다 치더라도 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피해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자연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위로금조로 최고 1,600만 원, 800만 원에서 1,600만 원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가전 도구나 뭐 옷장이나 냉장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가 수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H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 8천만 원에서 최소 4천만 원까지 해서 이제 임대로 해서 보증으로 해서 1.5% 그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농가주택 그것은 이제 연 1%입니다. 그건 최고 한 4천만 원까지 이제 되는데 그것은 LH 그 농협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품 중에 희망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개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늘 그 대통령 당선자님도 다녀갔습니다마는 국회의원하고 저희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좀 요구하고 그다음 우리도 성금을 좀 모아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집 이외에도 또 이제 생계수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전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지난번 미탁 때는 그래도 재산적인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산에서 나는 송이산은 권장해서 송이에 대한 수입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로 충당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산하고 주택이 동시에 지금 훼손이 되어서 지금 수입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계가 막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선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금 모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이런 임야나 주택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보상을 해서 좀 안정된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 태풍의 미탁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하마가 휩쓸어간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금을 좀 기탁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알뜰하게 이용해서 정말 피해자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울진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피해 주민들이 집을 잃은 지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임시조립주택 추진 또는 복구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피해 주민들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진에서 김나은이었습니다.
예, 저희 산림청은 울진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항공 지상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응 중입니다. 현재 지금 산불 때문에 또 많이 힘든데 산림청 직원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 안에 주부를 잡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진화복이거든요. 노랗게 돼요. 불이 오면은 노랗게 되는데 불이 워낙 세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긁히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리 밑에 흉터라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 선거운동에 좀 도움을 참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저희 산림청도 힘을 보탤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0년도에도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잘 복구를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번도 작지 않은 규모지만 분명히 2000년도와 같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진화가 완료가 된 경우에 또 피해 복구에 나설 텐데 힘내시고요. 또 산불 이후에 또 다시 제 일상을 찾도록 응원을 합니다. 네, 하루빨리 복구가 돼서 정말 그 이재민들이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해안에 화재가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활약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네, 동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러 박성두 씨가 나가 있는데요. 동해 나와주세요. 네, 다시 박성두입니다. 저는 지금 망상 수련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동해와 강릉 지역에서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약 50여 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련원 앞에 지금 밥차가 하나 놓여서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오늘 메뉴가 뭔가요? 닭볶음탕입니다. 맛있게 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겠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기 이재민 분들이 네. 이번에 집이 다 타버린 분들이 여기 지금 계세요. 네. 한 25가구에 한 5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메뉴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나이가 드신 분들 많고 네. 또 지금 아마 놀란 그런 가족들이 놀란 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봉사를 하러 오는 게 네.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번에 그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났고 또 산불 피해가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듣고 네. 저희가 바로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네. 달려와서 보니까 산불 피해도 많이 있지만 이재민들이 너무 어렵게 지금 상황이 있고 그분들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여기 왔습니다. 네. 네. 받아보시고 좀 드시면 어떻게 네. 좀 반응들 보이세요? 네. 그동안은 밥들이 뭐 짜장면이나 이렇게 단발식으로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네. 식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이제 맛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늘 좀 아쉬운 마음이 많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식사를 좀 제대로 좀 해드리니까 네. 다들 맛있다고 네, 그렇게 마음에 조금 편안함을 네. 이렇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안쪽 잠깐 보시면 계속 어머님들이 맛있는 반찬 담아주고 계시고요. 뒤에서는 또 밥 짓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밥 든든하게 드시고 좀 힘을 좀 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애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밥차뿐만이 아니라 옆에는 또 하나의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특이하게 세탁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에를 잠깐 볼까요? 안에는 지금 또 세탁기가 아예 차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밥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탁물도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탁을 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가정집 앞에 가서 수거를 해서 네. 이렇게 세탁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건조가 되면 이렇게 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민분들이 네. 세탁을 하기는 좀 여력이 없으실 테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들은 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탁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세탁 서비스는? 세탁 이용은 네. 각 가정에서 문 앞에 내려놓으면 네. 저희들이 가서 바구니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 바구니를요? 네, 네네. 가져오면 저희들은 저 안에다가 바구니를 절이면 네. 저기에서 건조가 되고 오. 그다음에 이렇게 빨래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네. 가정집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네. 차 안이나 요 앞에 테이블에 네. 올려진 이 세탁물 양만 봐도 네. 이게 꽤 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하루에 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각 가정 네. 10가정에서 네. 12가정까지 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집에서도 늘 해오셨던 일이지만 또 이렇게 네. 나와서 네. 야외에서 하시는 건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봉사를? 지금 동해시에 산불 피해 입은 분들 이재민을 생각을 하면 이거 네. 빨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빨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또 그분들 아픔이 조금이라도 음. 없어지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재민들이 네. 이 아름다운 동해에서 정말 마음껏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이 일이 빨리 끝나서 네. 가정집으로 터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봉사자분들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마음도 계속 하나같이 모아져서 이주민분들이 힘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에서 전해드린 박성규였습니다. 네, 산불 피해 돕기 특별 생방송 희망을 보냅시다. 오늘 여러분과 110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하선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제 생각보다도 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인 네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이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댁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기부도 참여하시고 오늘 박하선 씨 진행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산불 피해 지역과 그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하는 산불 피해 돕기 특별 생방송 희망을 보냅시다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모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ARS 060-701-9595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3,000원이 기부가 됩니다. 네, 후원 계좌와 상담 전화 역시 계속 열려 있을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좀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엔 빛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빛과 사랑과 희망이 더욱더 절실한 때입니다. 네, 희망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희망과 도움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희망으로 우리의 이웃은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산불 피해 돕기 특별 생방송 희망을 보냅시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곡이라든가 지형적 특성상 사람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시들이 비화되면서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건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그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화재 진화가 더 어렵고, 특히 금강송이 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30대 가까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담수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되는 헬기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들리는 어떤 통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서 연기가 제거되지 않았을 때 앞에 있는 헬기랑 뒤에 있는 헬기랑 간격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식별이 안 돼서 내가 좀 힘들었습니다. 정비사들도 비행기하고 같이 출동을 일단 하거든요. 거기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고, 조금만 더 참고 다 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투입됐던 그 자부심, 그다음에 사명감, 일보다도 큰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군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